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당 얘기를 쭉 하면 이거 진짜 요즘에 솔직히 난 이렇게 보면 민주당 답이 없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 지금 뭐 측근들 다 감옥 가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네. 본인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감옥 갔잖아 지금. 뭐 주변에서 어쨌건 5명도 죽고. 거기다 뭐 이정근 지금 저 녹음 파일 터져서 이제 판도라 상자 열리고 지금 이 난리 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더라고. 네. 그래서 난 요즘 보면서 정치 혐오감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또 나는 약간 국제적으로 약간 망신당한 게 아닌가. 그 외신 기자들한테 데인저러스맨. 네. 그거 어떻게 들었어? 데인저러스맨? 본인이 무슨 그러니까 그 5명이나 주변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당신은 데인저러스맨이냐. 헛웃음을 웃었다는데. 일단 뭐 당황했던 것 같고 물론 당황할 만하죠. 누가 들어도. 그리고 이제 외신 기자들도 사실 야당 대표를 놓고 그 사람의 지금 수사, 기소 이것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야당 대표 그런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정도. 그 민주당에도 참 도움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법안 1호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양곡관리법 찬성하는 국민들도 이재명 1호 법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이재명 1호 법안이면 더 사람들이 그러면 찬성률이 되게 낮아졌겠죠. 그렇지. 근데 그건 또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떨치는 방략으로 두 가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민생 법안을 이제 추진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민생 법안을 추진을 해도 이재명 대표 표 법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또 효과가 그 악효과죠,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 이재명 뭐 1호 법안, 2호 법안 이러면 본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막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에게도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양곡관리법도 오늘 이제 아예 그 다시 재의결했는데 그냥 부결됐더라고. 예상됐던 거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윤 정부한테 더 나쁘게 돌아가는 사안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곡관리법은 이재명의 히트작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이재명 보면은 막 쌀이 생각나고, 그렇지. 데인저러스맨인데 간호사가 생각나고 노란 봉투가 생각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지. 이재명 씨 보면 그냥 대장동.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인이고 현실 직시력이 있으면 이 현실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대표직을 그만두는 게 상식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쪽이 도움을 안 주네. 그렇죠. 국민의힘 쪽이 도움을 안 줘요. 어떻게든 지지율을 본인들이 떨어뜨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도의 전략인가. 이재명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한.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우위여야 한다. 우위여야 한다. 함부로 내려오면 안 된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뭐 좀 이렇게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도 술을 마시고 하면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이재명 대표 그만두면 뭘 깔 거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래. 그저께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를 했죠. 그래? 이재명이 대표 그만두면 어떡할 거냐. 진짜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 한두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재명이 있어서 이재명이 있기에 총선에서 그렇게 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 근데 이재명 대표 그만둬 버리면 그럼 국민들이 만약에 정권에 부정적인 국민들이 있다. 그러면은 영혼 없이 뭐 이재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정권 심판하자. 그래서 민주당 그냥 영혼 없이 찍으면 영혼 이씨 찍든 없이 찍든 똑같은 표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난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만 못 두게 하려고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야. 막 정광훈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요즘에 국민의힘이 소위 울트라 똥볼을 많이 차던데 오늘 또 베베꼬인 결정이 나왔어요. 당이 완전히 베베꼬였어요. 그렇지, 베베꼬였지. 오늘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니 몰라. 나는 뭐 일단은 김기현 지금 대표도 뭐 홍준표 뭐 시장이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이게 원래는 뭐 지자체장이나 이런 거 하면은 상임 고문하면 안 된다고 뭐 그게 관례다. 법은 아니지만. 네. 근데 왜 꼭 지금 해야 되냐? 아 그럼 상임 고문 왜 시켰어요? 지금 대구시장 된지 꽤 네. 오래됐잖아. 네. 그럼 당 대표가 되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하든가. 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또 오해받잖아. 김기현 대표가 어. 요령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고 싶으면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홍준표를 격추시키는 게 아니고 한번 싹 간다 요번에 싹갈이 고문단 정리한다. 고문단을 싹 갈고 새로 구성한다. 근데 이제 현역 단체장이고 또 뭐 대선 주자이고 이런 분들의 문제는 사실 뭐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또 그럼 고문시킬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홍 시장님은 이제 그렇지. 그냥 뭐 이번 기회 합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근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지. 근데 그걸 못 기다리나? 그걸 못 이걸 기다리고. 한 사람은 콕 찍어가지고 최근에 안 그래도 싫은 소리 한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저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일반 대중의 입장 물론 안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함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 입장 보면 정광훈인 네.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냐? 그런 나 얘기가 그게 너무 네. 이게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저런 결단을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정광훈 당원 아니다라고 이렇게 손절치는 듯한 모습을 불과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근데 공평하게 하려고 정광훈은 손절, 홍준표는 고문직 박탈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촉하면 그림이 지금 딱 내가 말한 그림이잖아. 네. 그 정도로 정부 감각이 없나? 그러니까요.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광훈 문제도 사실은 정광훈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럼 그 국민들이 야 멋지다 국민의힘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건 너무 뭐 이렇게 굳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수준의 그냥 디폴트 값 가는 거야 그냥. 네, 온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고 그렇지.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정광훈 정리는 그 일도 아닌 거고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난 총선을 국민의힘이 말아먹은 그렇지. 특징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말았지 그래서. 그때 조국 전 장관 일 때문에 광화문 집회 있었지만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은 50-60%였지만 그렇지. 광화문 집회를 지지하는 국민은 그 반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때 정광훈이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붐업하고 막 그 뒤에 오세훈 시장도 서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오 근데 시장도 그때 그 그림 안 좋더라. 그렇죠. 그때의 그 역사로부터 단절을 한다. 그렇지. 이 정도는 나와줘야 국민의힘이 이제 뭐 극우가 아닌 조금 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이 정당이다 이게 티가 나는 거지. 정광훈 정리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야 이제 보수도 개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 지금 이거 하다가 정광훈 정리한답시고는 하는데 또 홍준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그림이 거기다가 정광훈 정리 아까 말한 것처럼 정광훈 정리한다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정광훈 안 정리로 보이잖아 저걸 하면. 그쵸. 심지어 그 와중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나. 고도의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선수인 건가? 근데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도 홍준표 지금 시장이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도부 나오고 계속 뭐 져가지고 흔드는 것도 나도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타이밍에 저기 저 양반을 너 해촉 너 미워 이거잖아. 근데 물론 정광훈이 해촉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나도 저걸 보면서 지금 정무 감각의 문제고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홍준표 시장 또 좀 한심한 거는 지난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막 같이 껴들어가지고 나경원 같이 조지고 그렇지. 안철수 같이 조지고 했잖아요. 김기현 밀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김기현 밀었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팬님 오셨네요. 너무 늦었네요. 백변님, 수민님 두 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난 요번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잖아. 결국은 내년 총선 생각을 하면 중도 쪽으로 계속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몰라. 이거는 또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왜 가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지? 그거 난 비슷해. 물론 정광훈 씨하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당연히 아니고 그래도 이 당에서 뭐 탄핵은 아니죠. 과거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 예우를 갖춰서 만나러 가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왜 지금 해? 그러니까요. 그때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숙제인데. 그렇지. 예. 그 그림자로 다시 이렇게 다시 너무 햇볕이 따가워가지고 그림자로 다시 들어가고. 선블록을 발라야지 왜 자꾸 그늘로 가. 그리고 요즘에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라든지 윤석열 정부 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박근혜 씨를 만나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구 시민들도 피곤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그 상황, 그 뭐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뭐 네. 중도 가다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이제 한 몇 달 후에 네. 한 만나러 간다. 그거 네. 괜찮아. 근데 왜 지금 가? 네. 정광훈이랑 저로 맨날 싸우고 있는데 또 왜 또 박근혜까지 그러니까 다시 탄핵하고 네. 이렇게 헤엄을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야. 이게 뒤죽박죽인 게 어. 원내 대표를 또 대구 지역 윤재욱 의원으로 그렇지. 선출을 했잖아요. 또 그랬다가 또 박근혜도 만나러 갔다 그러면서도 또 대구 시장 하고 있는 홍준표는 날려. 날리고 이건 뭐야? 왜 뒤죽박죽이야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고도의 난 자꾸 그거밖에 네. 생각이 안 난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안 하게 하려면 연말에 해야지. 그것도 연말에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뭐 예. 지금 너무 해놓으면 안 돼요. 네. 지금 그냥 이쪽에서 지지율 많이 올려야지. 그리고 오늘 뭐 얘기 나온 게 그것 좀 해보자. 그 도감청 미국. 네네. 나는 이게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결론이 뭘까? 그러니까 위조라 그랬잖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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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감청을 한 사실도 없고 네. 자료도 원래 없던 건데 누군가가 김수민이 갑자기 딱 만들어가지고 네. 이거 도청한 거다 가짜로 이건지 1번. 네. 내가 아는 위조는 그거거든. 네네.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위조가 됐다. 상당수 위조라고 상당수 위조. 표현했죠. 그럼 안상당수는 위조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원본이 있단 소리냐? 그렇죠. 봐, 원본이 네. 있으면 도감청이 됐다는 소린가? 네. 그럼 그럼 이게 도감청이 됐고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이 위조가 됐다고 하면 도감청을 한 거잖아. 네. 그건 항의를 해야지. 그리고 또 김태호 어. 직함이 어떻게 됐죠? 갑자기 차장이었나요? 음. 김태호 차장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선의로 도청을 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나 그래서 그리고 나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그런 거야. 위조라는 판정을 너무 빨리 내려요. 그렇지. 뭘 보고? 근데 미국도 진상 조사해야 되고 미국도 이 그 밑그림 자체는 부인을 못 하고 있어요. 미국은 네. 유출자도 지금 어디 뭐 네네. 미국은 누구 뭐 이쪽이다. 네. 이것까지 그럼 유출자가 있다는 건 원본이 있다는 소리잖아. 네네. 그럼 이게 도청이 아니라 합의하에 우리가 얘기하는 걸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가? 이게 뜻을 모르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뭐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겼으니까 뭐 도감청이 더 허술했다. 나는 그거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도감청이 될 수 없다. 그럼 이건 뭐야? 원본이 없는 거야? 이게 계속 도돌이표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짜증 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도감청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뭐 그건 하지 않더라도 이게 뭐 러시아 쪽에서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위조해서 뭐 우리 한미 동맹을 흔들려고 하는데 어쨌건 이거 우리 모르게 이렇게 도감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하겠다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도감청을 했는데 괜찮아. 네. 이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도감청을 안 한 거야 한 거야. 일단 그거 다 제일 궁금해. 우리 정부의 반응은 정부의 반응을 보고 뭔 것 같아? 도감청을 절대 철통이다. 절대 도감청할 수 없다 하잖아 대통령실은. 네네. 그럼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원본은 뭐야? 이게 되게 이상해. 네. 그러니까 스텝이 너무 꼬였어. 이게 빨리 정리가 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걸 빨리 정리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감청을 했는데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야. 네. 아니면 도감청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상당 부분 위조됐으면 안 상당 부분은 위조가 안 됐으니까 원본이 있다는 거고. 다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도청이라는 건가? 저기 나왔네. 다 깔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그 문서에 나오는 김성한 이문희 간의 대화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걸 우리는 논의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나 이스라엘도 그런 그렇지. 반응을 취했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그걸 뛰어넘어서 위조다. 이렇게 가는 순간부터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도감청이 취약하지 않다. 네. 국방부 대표에 있었던데 여기가 취약한 말이 되냐? 근데 들어보면 된 것 같잖아.
네. 되기는. 그리고 그 부분 또 요 정도까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나름 이거 옮기면서 다 대비했습니다. 요 정도까지면은 좀 모르겠는데 근데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옛날에 청와대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약간 야, 너네 용산 옮겨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자꾸 빵꾸가 나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이 누구야 이 김태호 저기 차장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스텝이 완전 꼬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목표였나? 그래 내가 지금 이게 경우의 수가 한 10개쯤 되더라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한 10개가 넘어. 원본이 없다. 누가 만들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위조다? 원본은 있는데 원본 있는데 도청이냐? 그럼 도청이 아닌데 그럼 도청이 뭐야? 우리 들려준 거야 원래? 합의하에 우리 얘기한 거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럼 몰래 한 걸 거 아니야. 그럼 몰래 한 거면 도청이지. 그 용어로. 근데 선의로 했으니까 괜찮아? 선의로 너네 집 몰래 들어도 되냐? 그렇죠. 그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저 도청당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코너의 댓글에 김수민 배변 잘함 이라는 댓글이 달려가지고 야 이거 우리 집 화장실 도청되고 있다 이거. 선의로 한 건가? 선의의 도청. 네, 아마 이제 백변을 잘못 오타를 쳐서 배변으로 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내가 이게 사실 한일 정상회담 나도 그 한일 정상회담도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만 해서 그럼 방향성이 틀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잘 가야 이게 나는 한일 동맹이 잘 된다는 생각이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뭔가가 꼬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너무 급했고 이번에 난 사실 이 도감청도 이것도 진짜 악재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럼 도청이라 말을 못 하는 거야? 홍길동이야? 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전략에서 분위기 조성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사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부를 잡았을 때 국민의힘 정부는 일본 정부한테 이런 사인을 줘야 됩니다. 야 우리하고 틀어져 버리면 니네 끝이야. 너네 골로 가. 네, 니네가 민주당하고 틀어질 때는 그나마 국민의힘하고는 잘해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하고도 틀어져 버리면 답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도 성의를 먼저 좀 보여라. 그렇지. 예. 그리고 얘도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가버렸잖아. 그렇지. 예, 그런 일 또 터질 수도 있다는 거를 살짝 암시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좀 쫄게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뭐 그 강제동원 좀 도의적으로 지원이라도 좀 같이 할까 이런 거를 좀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넙죽 그냥 줘버린 거예요. 분위기 조성 없이. 너무 다 준 것 같은 느낌.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대일 강경 계속하다가 이제 리스크를 키웠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대통령 됐을 때 초기에 살짝 강공으로 갔었어야 돼요. 오히려 일본하고. 그래서 일본을 조금 이렇게 밀당을 한 다음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미국한테 따지면은 그 문건에 있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미국도 지금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는 돼. 미국이 이거는 진상을 일단은 살펴볼 일이라서 뭐 급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뉘앙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살침 정도는 해줘야지. 미국을 살짝 쫄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한테 더 따낼 수 있는 의제를 올리게 만들든가. 근데 지금 너무 빠르게 털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쪽에서 보니까 야금 상당수가 위조됐으면 원본은 원래 내용 뭐냐 이런 거는 어차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깔 건 아니지만 그 국민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걸 똥볼을 찾아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나도 딱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불안한 게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원래 교수 출신이고 또 관료했었죠.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평가를 들어보면 외교안보 노선에서 김성한 씨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김성한 그 양반은 합리적이다. 그렇지.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김태호 차장이 좀
뭐 불안 요소다. 왜냐하면 김태우 차장은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것 같아. 이렇게 실용적인 게 맞아. 아니라 그래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현실주의 외교도 아니고 좀 너무 무작정 이렇게 들어가는. 예.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외국에서 봐도 친미 친일 이미지잖아요. 그럼 거꾸로 미국이나 일본한테 좀 강하게 들이받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협정이 폐지되잖아요. 우리의 그렇지. 미사일 개발을 묶어놓고 있었던. 근데 그걸 처음에 풀었던 대통령이 이명박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명박은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안 풀어주면은 우리가 깨버리겠다. 진짜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지. 이명박 정부에서. 그래서 풀어준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한테 그렇지. 이거 안 풀어주면 다 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반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맞아. 거꾸로 노무현은 미국한테 선물을 많이 줬죠. 이라크 그렇지. 파병하고 맞아. 평택 미국이지 옮겨주고 막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미국한테 들이받기에는 더 좋아요. 맞아. 근데 그걸 못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 JJHY님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뭐 세계 정세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큰 틀의 방향이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뭐 하나 터졌을 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쟤네들 또 우리 정부 욕한다 이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저는 보수입니다. 나는 보수가 집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짜증나. 그러니까 나도 일단은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가고 한미일 동맹 굳건하고 아직 한미일 동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한미일 어찌 보면 뭐 북중러 이런 구도라면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이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계속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얘기했던 게 미국 일본과의 관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릴 수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내가 거꾸로 또 주문을 하는 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한테 할 말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더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깝깝할 뿐입니다. 아유 또 마지막에 또 저기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 또 나가시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슬슬 마감할 건데요. 제가 입고 있는 요 후드티 그리고 반팔티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뭐 핸드폰 요거 케이스 저도 또 요거 그다음에 골프공 여기 병따개 요게 지금 오늘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밑에 그 영상 바로 밑에 보면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구매 가능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게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일단 방송을 하고 저희도 한 2주 정도 개편 저희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방송을 하고 2주 정도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좀 하고 또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다음 주까지 저희 할 때까지는 꼭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쉬는 게 아니고 다음 주까지는 일단 사전에 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5월 첫째 주는 쉰다는 거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제이님 애노하러 오셨습니다. 애노하러. 어제 제가 방송할 때도 슈퍼챗 그러니까요. 쏴주셨습니다. 저분도 많이 와요. 한일 관계 제발 좀 상식적으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정권과는 다른 방향의 스트레스가 그게 딱 맞아. 지난 정권에도 스트레스 많이 쌓였는데 이번은 좀 그때하고 다른 방식의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더 많이 저희 방송 채널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